인생 여행길에서 만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5살 먹은 어린애가 읍내 솜틀집에서 벌인 소동. 내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50여 호 정도 되는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비록 가구 수는 적었으나 텃밭이 딸린 집들이 대부분이라 동네가 커서 새뜸, 가운데뜸, 북촌으로 나뉘었습니다. 60년대 가난한 농촌이 그러하듯이 우리 동네도 기와집은 불과 3집 정도였고 대부분 초가집이었답니다. 가난한 시골이었지만 자식 농사는 매년 대풍년이어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5명 이상 되었답니다. 어떤 집은 딸이 11명이나 되어 딸 부잣집으로 명성이 자자하기도 했답니다. 덕분에 동네 고사튼 온종일 아이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코피 터지고 우는 아이들의 모습은 일상의 그림이었지요. 어머니는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 나를 낳아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네 공동우물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당시는 그냥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들였지요. 검정 팬티만 한 장 걸치는 여름을 5차례 보내니 어느덧 내 나이도 5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방 안에서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거의 담을 쌓고 있던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뉴스는 동네 고사틀 돌아다니며 조무래기들한테 얻어듣는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갑갑해 있던 나에게 시원한 여름 소나기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겨울을 나기 위해 읍내로 이불솜을 타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최신 뉴스에 나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콩콩 뛰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자 안 된다고 하며 혼을 냈습니다. 이때 평소 잘 써먹지 않던 나의 똥고집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내가 땅바닥에 뒹굴고 난리를 피우자 할 수 없이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읍내 출발에 앞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린 내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가다가 다리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응, 다리 안 아파. 나는 다리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 깡충깡충 뛰며 앞장을 섰습니다. 신이 나서 형이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오늘따라 마을 어귀에 있는 소나무 숲이 그렇게 싱싱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 그렇게 좋으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두 손을 크게 벌리고 이만큼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같이 못생긴 아들이었지만 귀여웠는가 봅니다. 읍내인 연무읍은 우리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어린 나에겐 부담스러운 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주변만 돌아다니던 내 다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거리였습니다. 평소 어른 걸음걸이로 30여 분 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내가 꾸물거려 그날 걸린 시간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신장로를 걸어가는 동안 가끔 택시가 비포장도로 위에 먼지를 뭉게구름처럼 피워 올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먼지만 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덩달아 돌멩이도 퉁겨져 날아다녔습니다. 먼지와 돌멩이가 날아다녔지만 어린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날 내가 간 연무 읍내는 한가한 농촌이었으나 군인 훈련소가 들어서자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번화한 읍내가 보이자 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2층, 3층의 건물들이 거대한 몸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조그만 새끼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읍내 사거리 솜틀집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1층에는 국수 등 잡다한 물건을 파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머리 위에 솜 보따리와 손을 잡고 있는 나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였습니다. 2층 계단은 너무 높고 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솜 타는 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공장 안은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뿌연 먼지 속에서 북적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문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저씨 한 명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공장은 초라했지만 솜 타는 기계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기계 속으로 시커먼 솜을 들이밀면 금방 하얀 솜으로 변해 나왔습니다. 하얀 솜이 나오는 모습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정신없이 솜 타는 것을 보았지만 곧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탁한 공기로 인하여 숨이 막히고 눈이 아파졌습니다.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하니까 일꾼들이 솜 타는 것을 도와주고 있던 어머니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나는 시무룩해졌습니다. 눈을 멀뚱거리다가 검정 고무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앞쪽이 찢어진 게 보였습니다. 아마 아까 올 때 비포장도로를 걷다가 그리 된 것 같았습니다. 너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어머니는 아무래도 내가 걱정스러운지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서 따라온 곳이었지만 내 기대와는 영 딴판이자 금방 싫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솜 타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자 쌤통이 나서 집에 가겠다고 볼먹은 소리를 했습니다. 솜을 다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니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는 내가 생떼를 부렸지만 일을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싫어 싫단 말이야. 어서 집에 가. 나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두 발을 열심히 비벼대며 울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이 비벼대는 마찰로 인해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검정 고무신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혼합된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자 내 얼굴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며 한심스럽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왜 애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울리는 거요? 모든 비난의 화살은 어머니한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를 나무랐습니다. 이 녀석이 끝까지 말썽이네. 너 정말 안 그칠래? 그렇지만 나는 울음소리를 더욱 크게 내며 집에 가자고 떼를 썼습니다. 나의 계속된 울음소리는 공장 기계 소음과 묘한 화음을 이루며 읍내에 울려 퍼졌습니다.